됐다. 이 가운데 맞아 있나요 지금? 화면 한 번만 체크해. 선생님 모르겠어요. 가운데요? 살짝만 듣게. 선생님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조회수 날라갈 거예요? 밑에 악플이 달리고 자, 보죠. 여기가요. 경우의 수는요 매우 단순한 단원입니다. 그리고 매우 단순해야 되는 단원이에요. 어설프게 머리를 쓰시면 경우의 수를 잘할 수 없습니다. 경우의 수는 그냥 단순해지는 게 가장 잘하는 방법이야. 단순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분류해서 세는 것이 목표예요. 잘 분류해서 세는데 그 세는 방법들에 한해서 조금의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몇 가지 공식들을 이용해서 쓸 뿐이지 경우의 수는 기본적으로 단순해져야 됩니다. 이건 뭐가 있지 않을까? 이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거는 뭐 이건 요 사건으로 풀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오히려 안 하는 것이 경우의 수를 잘하는 방법이고요. 완전하게 인지를 해야 돼요. 경우의 수를 할 때 가장 좋지 않은 질문 두 가지가 있어. 뭐냐면 선생님 이거는 더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매우 좋지 않은 질문. P하고 C를 배우게 되는데 선생님 이거는 P를 써야 돼요, C를 써야 돼요? 매우 좋지 않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더해야 될지 곱해야 될지 고민이 되면요 직접 그거를 세보시면 돼요. 세보게 되면은 왜 더해야 되는지 왜 곱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헷갈릴 일이 없어요. C를 써야 돼요, P를 써야 돼요? 헷갈리면은 C를 써야 돼요, P를 써야 돼요? 헷갈리면은 P를 안 쓰면 됩니다. P 없이 경우에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알겠니? 그러니까 나중에 이 기호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여튼 최대한 단순화시키는 게 이 단원의 목표. 이 단원은 이 두 가지만 지키시면 100점이죠. 중복되지 않게 빠짐없이 경우를 세면 되고요. 경우의 수하고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단원이 있는데 바로 집합입니다. 집합. 경우의 수를 집합처럼 생각하시면 매우 좋습니다. 경우의 수 자체가 집합이에요. 일단 이게 큰 줄기이고요. 나머지는 문제 유형들을 익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됐나요? 최대한 선생님이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물어보죠. 이것부터 먼저 질문하고 갈게. 주사위를 2개 던지면, 주사 하나부터 던질까요? 1개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6가지. 네, 6가지예요. 1, 2, 3, 4, 5, 6. 주사위를 2개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36가지예요. 맞아요? 네. 자, 그러면 또 질문할게요. 주사위를 던져서 두 눈의 차가 1인 경우의 수 몇 개예요? 자, 내가 말할게. 1, 2, 2, 3, 3, 4, 4, 5, 5, 6 10개. 5개일까요? 아니면 이 뒤집은 것까지 해서 10개일까요? 5개 손 10개 훌륭하네요. 네, 10개입니다. 이게 10개인지 5개인지 가끔가다 헷갈릴 수 있는데 그때에는 이걸 생각하면 돼. 36가지 안에 이 두 개를 다른 거 취급하고 있는지 같은 거 취급하고 있는지 생각하면 돼요. 36개 안에는 첫 번째 주사위가 1일 때 1, 2, 3, 4, 5, 6 두 번째 주사위가 1일 때 1, 2, 3, 4, 5, 6 그럼 여기에 1,2하고 2,1이 있으니까 다른 거예요. 1,2라는 좌표하고 2,1이라는 좌표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수학에서 이 기호의 약속이 있는데요. 요 기호의 약속은 순서쌍이라 그래서 순서가 다른 것은 다른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거는요. 수학에서는 기호의 약속이 있는데요. 브레이스, 그러니까 중괄호를 치면은 비순서쌍이라 그래서 순서가 바뀌어도 같은 거 취급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기호를 쓰는 단원이 있죠.
뭐죠? 집합. 집합에서 1, 2가 원소로 있는 거하고 2, 1이 원소로 있는 거랑 같은 거 다른 거야? 같은 거. 이해되니? 네, 좋습니다. 그 정도만 구별할 수 있으면 모두 다 100점 맞을 수가 있겠네요. 좋아요. 네. 여기 나와 있는 거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나와 있지만, 네, 우리가 아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씩 좀 살펴보는 게 더 낫습니다. 봐보세요. 네. 서로 다른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 경우의 수를 잘 하고 싶으면 분류를 잘해야 되는데, 이거는 4의 배수가 되는 것을 쭉 나열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합이 4의 배수니까 4가 되는 거, 합이 8이 되는 거, 합이 12가 되는 것을 따로따로 구해서 얘들을 더해야 될까요? 곱해야 될까요? 더해요. 네, 당연하게 더해야 되죠. 합이 4가 나오는 케이스는 1, 3, 2, 2, 3일까지 3개 나올 것이고, 합이 8인 경우는 2, 6부터 나오겠죠? 하나 늘리고 하나 줄이고, 하나 늘리고 하나 줄이고, 하나 늘리고 하나 줄이고, 하나 늘리고 하나 줄이고 하면 몇 개? 5개. 합이 12인 경우는 6, 6밖에 없으니까 지금 세 가지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니? 단지 여기 밑에서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네. 선생님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합과 차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 그냥 이거는 뭐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합과 차, 주사위에 두 주사위를 가지고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좀 더 나아요. 합으로 예를 이야기해보면 합은 가장 작은 게 2인가요? 3, 4, 5, 6, 7, 8, 9, 10, 11, 12. 합이 2인 것부터 한번 개수를 따져볼까요? 몇 개죠? 1개. 3인 거? 2개. 3개, 4개, 5개, 6개. 맥시멈을 찍고 다시 떨어집니다. 됐니? 차도 한번 가볼까? 차. 차는 차가 5인 거부터 볼까요? 차가 6인 게 있나요? 없죠. 차가 5인 거, 4인 거, 3인 거, 2인 거, 1인 거, 0인 거 볼게요. 차가 5인 거 몇 개 있게요? 1, 6하고 6이 2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4개, 6개, 8개. 차가 1인 거 몇 개? 10개가 돼요. 차가 0인 거 몇 개게? 6개 떠버리니까. 맞니? 이게 어떤 관계이냐면요, 이거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성적표라고 불러요. 성적표 이렇게 그 종이에 한 장으로 나오죠. 이렇게 성적표라 생각을 하고요, 한 가운데에서 접어가지고 이 친구 이렇게 한번 접어볼래? 접으면은 얘하고 얘가 만나지. 얘하고 얘가 만나. 맞니? 얘 둘이 합친 게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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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운데는 그대로 내려와서 6개가 돼요.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왜 여기는 왜 이렇게 더블로 나오죠? 차라고 하는 것은 작은 거에서 큰 수를 빼도 그 차고, 큰 수에서 작은 거를 빼도 어쨌든 그러니까 두 수가 있으면 앞뒤가 바뀔 수가 있으니까 더블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겠니? 외울 만한 것은 아니지만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좀 더 편해질까봐 설명을 했고요. 이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고 싶으면은 사실은 좌표 평면을 보시면 됩니다. 이쪽이 A 주사위, 여기가 B 주사위. 여기가 1, 1, 2, 3, 4, 5, 6, 2, 3, 4, 5, 6이 있으면 여기에 합이 2인 애들, 합이 2인 애들은 여기에 걸려있어요. 이 라인에. 그러니까 여기에 걸려있는 애들이 합이 2인 애들 1,1. 합이 3인 애들은 여기 사각형 몇 개 들어있죠? 2개 들어있어. 합이 3인 애들, 합이 4인 애들, 합이 5인 애들, 합이 6인 애들, 합이 7인 애들, 이 가장 많고, 여기 사각형은 6x 6밖에 안 나오니까 여기가 이제 합이 7인 애들, 8인 애들, 합이 9인 애들이 걸려있고,
H. 합이 10인 애들. 그림이 맞네. 합이 11인 애들. 합이 10인 애들. 그래서 여기에는 1개, 2개, 3개, 4개, 5개. 그 다음에 6개. 맥시멈 찍고 다시 5개로 줄어들고 4개, 3개, 2개, 1개 이런 순서로 되는 거고요. 차 같은 경우에는 이 라인에 걸려있는 아이들이 차가 0인 애들 1,2, 2,2, 3,3, 4,4 차가 0인 애들 차가 1인 애들은 위로 한 칸 가거나 아래로 한 칸 가거나 그러니까 5개에서 10개 위로 2칸 차가 2인 애들 4칸에서 8개 3개에서 6개 2개에서 4개 1개에서 2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몰라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그냥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발전 문제 하나만 볼까요? 와우! 주사위를 무려 몇 개나 던져? 3개나 던지네. 그랬을 때 나오는 눈의 수의 곱이 짝수인 경우였어요. 곱해서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되면 되죠? 둘 다 짝수. 3개인데요? 셋 다 짝수. 2개만 짝수. 자, 이렇게 짝수가 2개가 나오든가 3개가 나오든가 하나만 나와도 짝수가 되지 않니? 이거는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가 짝수이면 짝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너무 많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A, B, C 말고 주사위가 있는데 짝수가 나온 주사위가 있고 홀수가 나온 주사위가 있을 때 짝수가 3개 나와도 짝수, 2개 나와도 짝수, 1개 나와도 짝수. 딱 하나만 홀수가 돼. 올 홀수가 나왔을 때만 홀수가 되지. 아니,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당연히 이 3개를 다 구하는 것보다는 전체에서 이 하나를 빼는 것이 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치? 이해돼요? 주사위를 3개 던지면 경우의 수가 다 해서 6 곱하기 6까지 나오는 거 오케이? 잘 안되면 다 설명해 줄 거예요. 거기에서 짝수, 올 홀수가 나와야 돼. 올 홀수가 나오는 거 빼면 첫 번째 주사위 A가 홀수 나오는 경우의 수 3가지, 각각에 대해서 B가 홀수 나오는 거 3가지, C가 홀수 나오는 거 3가지니까 1번의 정답은 이렇게 6의 세제곱에서 3의 세제곱 빼면 되겠네요. 이해되니? 숫자 작으니까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수의 합이 짝수인 경우도 봐야지. 세수의 합이 짝수인 경우 이것도 한번 볼까? 세수의 합이 짝수가 되려면 짝수가 3개, 홀수가 1개 짝수 됩니까? 다 더하면? 맞죠? 짝수 2개에 홀수 하나면요? 안 되죠. 짝수 하나에 홀수 2개면? 짝수 1개에 홀수 3개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내가 찾아야 될 경우의 수는 이 2가지예요. 이해했어요? 첫 번째 1번부터 한번 케이스를 따져보자고요. 이 첫 번째 케이스는 A 주사위도 B 주사위도 C 주사위도 모두 짝수가 나와야 되니까 짝수에 대해서 각각 3개씩 각각 3개씩이니까 27개가 나올 거고. 이해되니? 아래에 있는 경우는 A, B, C가 있으면 하나만 짝수가 나와야 되는데 누가 짝수인지 모르잖아요. A가 짝수일 수도 있고 B가 짝수일 수도 있고 C가 짝수일 수도 있어. 맞니? 다 경우가 똑같이 나올까? A가 짝수인 경우 수 몇 가지 나오니? 짝수 3개, 홀수 3개, 홀수 3개니까 A가 짝수인 경우 27이지. B가 짝수인 것은 몇 가지 나오겠니? 27개. C가 짝수인 것은?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A, B, C의 위상이 같다 그래. 위상이 같다고. A나 B나 C나 지금 주어진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위상이 같은 경우를 만나게 되면은 다 따로따로 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3을 하면 되겠지. 이해되니? 그게 이제 이런 류의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겁니다. 위상이 같은지 다른지 판단하는 거. 그래서 27 곱하기 3에다가 27을 더하니까 108 나옵니다 라고 계산할 수 있어요. 됐나요? 아직까지 어렵지 않아요. 에? 너무 간단합니다. 계속해서 봐요. 와우! 한 개의 주사위를 2번 던져서 첫 번째 나온 눈의 수를 A, 두 번째 나온 수를 B라고 할 때 fx하고 gx가 1차 함수로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이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지 않는 경우의 수입니다. 자, 잘 봐. 이거 몇 차 함수니? 1차 함수. 이것도 몇 차 함수예요? 1차 함수하고 1차 함수를 합성하면 몇 차 함수 되게요? 1차 1차 합성하면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3에다가 gx는 3x 플러스 1을 대입했어. 얘를 여기다 대입해. x에다가 몇 차 함수 돼요? 2차. x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해. 1차. 1차에 1차 합성하면 오케이. 그거 간단하게 볼까요? 1차에다가 1차를 합성하면은 1차야. 1차에다 2차를 합성하면 얼마가 되겠니? 1차에다 3차와 3차 합성하면 3차. 2차에다 2차 합성하면 4차. 2차에다 3차 합성하면 6차. 곱해줘요, 곱해줘. 알겠니? 네. 뭐 그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고. 얘가 직선이거든요. 결국 fx 주역선은 직선이에요. 직선인데 얘가 x축하고 만나지 않는데요. 직선인데 x축과 안 만나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까? 기울기가 0이 돼야 돼. 기울기가 0이 돼야 돼. 기울기가 0이 아니면 어쨌든지 간에 만날 수밖에 없어요. 맞죠? x축하고 x절편이 없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x축하고 만나지 않으려면 기울기가 0이어야 되고, 기울기가 0이어도 얘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안 되겠지. y절편은 0이 아니어야 되네요.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A, B를 찾으라 이 말이야. 이해되니? 뺑 치우고 이거 대입해. y는 f의 gx, gx는 3-b x의 플러스 2야. fx는 a 빼기 4의 x의 플러스 6이야. 이 x자리에 3-bx 플러스 2를 대입해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정리할게요. 계속해서. 좀 복잡해 보입니다. a 빼기 4, 3 빼기 b, x. 그리고 y절편은 2배의 a 빼기 4 플러스 얼마? 6. 위에 우리가 구한 조건으로 보면은 꼭또 기울기가 뭐가 돼야 되고요? 0이 돼야 되고. y절편은 절대 뭐가 되면 안 돼요? 0이 되면 안 돼요. a 값부터 먼저 정리할게. 얘는 0이 되면 안 되니까 양변 2로 나누면 a 빼기 4 더하기 3은 0이 아니고, a는 그래서 절대 뭐가 돼서 안 되냐면 1이 되어서는 안 돼요. 됐나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얘가 0이 되려면 a가 뭐이거나 4이거나 b가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돼. 오케이.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나머지 상황 찾으면 돼. a가 4가 되면 b가 얼마가 돼야 될까요? b는 얼마여도 상관이 없네요. b가 3일 때 a는 얼마가 돼야 될까요? 여기에서 빠져야 될 게 있습니다. a가 뭐이면 안 됐죠? 1이면 안 됐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또 하나 조심해야 돼. 얘는 a를 기준으로 식을 썼고 얘는 b를 기준으로 썼지. 그럼 겹치는 게 생길 수도 있거든. 겹치는 게 있다라면 4,3인데 여기 4,3 있습니까? 여기에 4,3 있습니까? 네, 겹치네요. 겹치는 것도 빼주셔야 돼요. 하나는 a를 기준으로 봤고 하나는 b를 기준으로 봤으니까 겹치는 게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가지에다가 여기는 몇 가지죠? 이제 4가지가 될 테니까 다 해서 10가지라고 구하면 됩니다. 됐니? 뭐야? 멋져. 피곤하면 밖에서 설탕을 드시고 오시거나 해서 잠을 깨세요. 피곤한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시면은 안 될 것 같아요.
됐나 이거? 자, 문제들이 경우의 수 문제들이 가장 어려울 겁니다. 아마 되게 그 범위가 넓거든요. 좀 많이 풀어보고 가도록 하죠. 576번도 가볼게요. 가볼래? 정육면체에서 이무예로 세 꼭지점을 택한 삼각형을 만드는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삼각형과 합동의 삼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이 정삼각형하고 똑같은 정삼각형 몇 개 만드는지 봐야 돼. 이해되니? 자, 우리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이런 것들은. 정삼각형 만들려면은 점 몇 개 필요해요? 3개 필요해요. 그러면은 이걸 위쪽 뚜껑, 아래쪽 뚜껑으로 구별을 하면은 위쪽 뚜껑에서 하나 선택하고 아래에서 2개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오히려 위에서 2개 선택하고 아래에서 하나 선택할 수도 있지. 이해되니? 그 위에서 하나 선택하고 아래에서 2개 선택하는 것은 요 모양도 있을 것이고 꼭지 이 위에 있는 요 놈이 일로 올 수도 있겠지. 그럼 또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꼭지가 일로 올 수도 있겠지. 뺑 돌 수도 있잖아. 그 위에 있는 꼭지점을 내가 얘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얘 선택할 수도 있고 얘 선택할 수도 있고 얘 선택할 수도 있으니까 몇 개 나와? 4개. 아래도 마찬가지야. 그치? 아래도 마찬가지. 꼭지점 하나짜리를 여기로 만들면 이렇게 삼각형 만들 수 있고 여기로 만들면 이렇게 정삼각형 만들 수 있고 여기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여기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 수 있고 아래에서도 마찬가지로 4개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다 해서 8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자, 여기에 있는 경우의 수 문제는 되게 포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마플 교과서의 경우의 수 문제가 지금 좀 어렵거든요. 굉장히 포괄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들 그냥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되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곱의 법칙, 합의 법칙 나와 있는데 별거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경우의 수를 풀 때 무조건 분류를 잘 하시면 됩니다. 상황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 정도를 잘해야 돼. 1부터 5까지 숫자가 적힌 구슬이 주머니 속에 들어있다. 한 개를 뽑아서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이렇게 3번을 반복한다. 한 개를 뽑아서 다시 넣는다는 말은 뽑은 숫자 또 뽑을 수 있다는 뜻이야. 됐니? 거기에 적힌 숫자를 A, B, C라고 할 때 이야하 A 더하기 B, C가 뭐가 돼? 이거 분류해야 돼 얘들아. 분류해야 돼. 언제 이렇게 됩니까? A, B, C를 정리해 볼게. A가 솔로지. A가 솔로니까 A부터 따져보자. A가 만약에 짝수이면 B 곱하기 C가 짝수 되는 거 맞아요? 네. B, C가 짝수라면 어떻게 돼야 되지? 그렇지. 다 짝수이거나 둘 다 홀수만 아니면 되죠? 됐나요? A가 홀수이면 어떻게 돼요? B 곱하기 C가 홀수가 돼야 되니까 둘 다 홀홀이 나와야 되겠네. 오케이? 이해했어요? 이 4가지의 상황을 분류했으면 각각의 상황들을 그냥 계산하셔서 더하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A가 짝수 나오는 경우는 구수는 1부터 5까지밖에 없어요. 짝수는 2하고 4 2개밖에 없고 홀수는 1, 3, 5 3개밖에 없어. 자, 아래에 있는 경우 유리가 이야기할까? 요 상황 A가 짝수 나오는 경우에서 몇 가지? 집중하고 있지? A가 짝수 나오는 경우에서 몇 가지? 2가지. B는 2가지입니다. 뽑은 걸 다시 넣거든요. C는요? 오케이. 유리. 2번째. 짝짝콜은 2가지. 2가지. 3가지. 세 번째는요? 됐니 이게? 그는 마지막? 3가지. 오케이. 이것들 다 뭐하면 됩니까? 더해주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비슷한 문제를 봤기 때문에 마지막에
581 한번 해보죠. 어느 고등학교의 방학 중에 방과 후 학교에서는 1교시에 2강좌, 2교시에 3개 강좌, 3교시에는 4개 강좌를 개설하였다. 어떤 학생이 개설된 서로 다른 9개의 강좌 중 2개를 선택하려고 할 때 그 방법의 수는? 이라고 물었네요. 자, 봐봐. 1교시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개니? 2개. 2교시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3개. 3교시에 선택할 수 있는 것은 4개야. 내가 몇 교시에서 수업을 2개만 들을 거거든요. 몇 교시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지지. 그럼 뭐 해야 돼? 분류해야 돼. 첫 번째, 분류해야 돼. 첫 번째, 내가 1교시 플러스 2교시를 들을 수 있어. 두 번째는 1교시하고 3교시 들을 수 있어. 세 번째는 2교시하고 3교시 들을 수 있어. 됐니? 1교시하고 2교시를 듣게 되면 1교시를 선택할 수 있는 거 2개, 각각에 대해서 2교시 선택할 수 있는 게 3개. 맞지? 지연아? 그래서 1교시에 선택할 수 있는 게 2개, 2교시 선택할 수 있는 게 3개예요. 더해야 돼요? 곱해야 돼요? 네. 이유는 이렇죠. 1교시에서 얘를 선택했을 때 2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둘, 셋. 얘를 선택했을 때에도 2를 선택하는 방법이 하나, 둘, 셋. 3 더하기 3. 다시 말해서 저 2가지, 1교시의 2과목에 대해서 각각 3가지씩 선택권이 생기니까 2 곱하기 3. 1교시, 3교시면은 같은 방식으로 2 곱하기 4. 2교시, 3교시면은 3 곱하기 4니까 더해주면 되겠네요. 이해했어요? 이렇게 분류하는 게 중요한가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뭐요? 자, 항의 개수 볼까요? 봐보실래요? 야.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들이 곱하고 얘들이 곱하고 얘들이 곱하고 다 곱하잖아. 이렇게 맞지? 그러니까 얘는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앞 집단에서 이걸 그러니까 주머니라고 생각할래. 이렇게 이 주머니라고 생각해. 이 주머니에서 하나 고르고 이 주머니에서 하나 골라가지고 꺼내서 곱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하게 내가 여기서 x를 꺼냈다면 여기서 꺼낼 수 있는 게 3개가 있으니까 3가지. 얘도 마찬가지로 3가지니까 항이 결국에 몇 가지 나와? 2 곱하기 3, 6가지가 나오게 되겠죠. 이해되니? 아래쪽에는 또 마찬가지인데 조심해야 될 것은 혹시라도 동류항이 나올 수 있는지 따져야 돼요. 이거 동류항 나오는 상황이니까 문자 닫아니까 안 나오는 상황이네. 그러면 여기서는 다 곱하면 몇 가지 나오니 항이? 6가지 나옵니까? 여기는 몇 가지 나오죠? 곱해야 돼요? 더해야 돼요? 당연히 뺀다고요? 당연히 더해줘야 되겠네요. 위에서 6개 나오고 옆에서 4가지 나오니까. 이해되니? 네. 자, 이 친구는 전개를 해서 봐야 되겠네요. 전개할 수 있으니까. 얘 전개하면 a제곱에 마이너스 2ab에 플러스 b제곱 한 몇 개 나오고? 3개 나오고. 오른쪽 3개짜리 제곱은 제곱에 2xy에 2yz에 ezx니까 6개 나와. 동류항이 나올 수 있는 구조가 아니죠? 그럼 여기 3개에 대해서 몇 가지? 6개씩 선택이 있으니까 3 곱하기 6해서 몇 개? 18개. 어렵지 않네요. 뾰로롱. 여기는 뭐 쿨쿨 좋았어.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해가요. 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자체가 아주 많이 활용될 수 있어요. 다른 개념에다가. 그러니까 얘는 알아도 그냥 열심히 잘 듣고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도록 하자. 약수의 개수 구하는 법 기억나니? 예를 들어서 70이라는 숫자는 소인수분을 하면 8 곱하기 9니까 이렇게 나와요.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기억나는 사람? 오, 많이 하네. 약수의 총합 구하는 거 아는 사람? 오케이, 2가지만 해볼게요. 잘 봐.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아는 사람 다시 한번 손. 약수의 개수 구하는 사람. 손을 들고 2명. 혹시 소미가 이거 어떻게 구하지? 약수의 개수? 2에다가 1씩
더해서 곱하면 6. 왜 그러죠? 오케이. 지원? 어떻게 구한다고? 치수에 1 더해서 왜죠? 왜 그렇게 안 나오죠? 오케이, 그럼 오늘 그 이야기 좀 해볼게. 약수의 총합이랑 여기 봐.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개념은 다른 곳에도 많이 활용이 됩니다. 잘 봐봐. 일단은 이거야. 몇 가지로 설명을 할 건데 여기는 10분 쓰겠습니다. 10분. 자, 약수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야. 72한테는 자원이 있어. 2가 무려 3개나 있고 3은 2개나 있어. 이 3개와 2개를 가지고 어떤 숫자의 곱으로 만들 수 있으면 이것들이 약수가 되는 거야. 정수들이. 맞니? 양약수만 볼 거고. 여기의 숫자들은 여기에 있는 재료를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 있어. 다시 조금만 다시 쓸게요. 2의 세제곱을 내가 이렇게 써볼게. 3의 제곱도 이렇게 써볼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것도 좀 넙지근히 이렇게 쓸게요. 그럼 내가 봐봐. 여기에다 이걸 내가 여기 있는 아이를 약수라고 할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내가 2를 한 개 집어넣을 수도 있고 2를 한 개만 집어넣으면 약수가 2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2를 2개 집어넣으면 약수가 4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추가로 3을 집어넣으면 약수가 12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이용해서 저기에다가 집어넣으면 그것들이 약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선택할 수 있거든요. 여기 약수터라고 생각해봐. 약수터? 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약수터예요. 약수터에다가 2를 몇 개 집어넣을까를 선택할 수 있어요. 약수터에다가 2를 여러분 몇 개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경우가 뭐가 있죠? 안 넣을 수도 있고 하나 넣을 수도 있고 2개 넣을 수도 있고 3개 다 넣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각에 대해서 각각 2를 한 개 넣었던 2개 넣었던 각각에 대해서 3을 몇 개 넣을 수 있습니까? 안 넣을 수도 있고 하나 넣을 수도 있고 2개 넣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안 넣을 수도 있고 하나 넣을 수도 있고 2개 넣을 수도 있어요. 안 넣고 하나 넣고 2개 넣고 안 넣고 하나 넣고 2개 넣고 이렇게 돼요. 이해돼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각각 몇 가지씩 나오니? 3가지씩 나오지. 그래서 일단 4 곱하기 3이야. 그러면 우리 또 생각해야지. 이 4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 거야? 4는 지수가 몇 개니까 2가 3개가 있으니까 2를 안 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4가지 경우의 수. 이해돼요? 이 3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온 거야? 3이 몇 개 있으니까 2개 있으니까 안 주는 것까지 포함해서 3가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지.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의 약수의 개수는 내가 이걸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0, 1, 2, 3 4개. 이걸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0, 1, 2 3개니까 지수에다 1을 더하는 겁니다. 그 1이 바로 표현하지 않는 것, 넣지 않는 것가 되겠죠. 이해되니? 자, 두 번째, 우리는 중학교 때 이렇게 되면 이제 이해됐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학교 때 실제로 약수를 이렇게 구합니다. 1학년 때 배웠지만 이미 우리는 기억 저편 넘어 추억으로 지금 빠져버린 그 중1 과정 다시 한번 더듬더듬 해보면 우리가 저런 걸 배웠다고?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쏘리. 조금만 넓게 합시다.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1, 3, 3의 제곱. 해가지고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곱하면 칸에 곱하면 그것들이 약수가 되는데 혹시 이거 중학교 때 배운 적 있니? 네. 오, 아니라고 했으면 거짓말했어. 그냥 모양만 쓸게요. 1이 약수, 2가 약수, 4가 약수, 8이 약수. 오케이? 3이 약수, 여기는 6이 약수. 이렇게 여기 있는 숫자 12개가 약수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이 숫자들을 내가 다 더하려고요. 다 더할 건데 자, 이렇게 생각해보자. 생각을 조금만 바꿔볼게. 파라바라 빡빡빡. 요거를 약수 다 더하면은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결과부터 이야기하면은
1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에다가 1 더하기 3 더하기 3의 제곱을 더하면 약수가 돼요. 약수의 총합이 된대요. 오케이? 봐봐. 왜 그런지 한번 이해가 되는지 봐. 여기 1 곱하기 2를 한번 해석해볼게. 1 곱하기 2 한 거 맞니? 그러면 가로가 1이고 세로가 1인 어떤 사각형의 넓이가 맞니 이거? 약수의 크기가? 여기 약수는 이것은 넓이 아니니? 여기가 2라고 하는 거, 약수가 2라고 하는 것은 1 곱하기 2는 세로가 1이고 가로가 2인 사각형의 넓이죠. 여기는 세로가 1이고 가로가 2인 사각형의 넓이지. 여기 약수는 뭐 곱하기 뭐니? 3 곱하기 얼마야? 2의 제곱이니까 이 사각형의 넓이가 약수의 크기가 되겠지. 이해돼요? 그럼 약수의 크기는 결국에 사각형의 넓이랑 똑같네? 결국에는 봐봐. 결국에 생각해봐. 이 사각형들 넓이 다 더하면 결국엔 대왕 사각형 될 거 아니니? 이 대왕 사각형의 넓이가 약수의 총합이라고 받아들이시니? 대왕 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이거야. 대왕 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는 이거야. 이해되니? 아시겠어요? 그래서 약수의 총합이 그냥 여기에 있는 1부터 시작해서 2의 세제곱까지 쭉 더한 거, 1부터 시작해서 3의 제곱까지 쭉 더한 것들을 곱하시면 약수의 총합이 나옵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이해되죠? 세 번째 문제 가보고 할게요. 12의 n제곱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려면 12의 n제곱을 소인수분해 해야 돼요. 12는 2가 2번 곱해져 있고 3은 1번 곱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n제곱입니다. 2는 2n번 곱해져 있고 3은 n번 곱해져 있네요. 그럼 이것의 약수의 개수는 2n보다 하나 크게, n보다 하나 더 크게 만드는 거고, 얘가 얼마가 됐어요? 66이 됐어요. 자, 이걸 풀면은 n값이 나오겠네요. 그쵸?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2차 방정식을 풀려고 하지 마세요. 숫자가 커지니까 그냥 n에다가 적당한 숫자 대입해서 찾으세요. 그냥 적당한 숫자를 대입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돼. 이거 2n 플러스 1이긴 하지만 1 좀 약간 버려. 이것도 버려. 그럼 2n의 제곱이 한 66 근처인 거 찾으면 돼. 오케이? 2n의 제곱이 66 근처인 거 찾으면 n제곱이 33 정도인 거. 5, 25, 66에 36이니까 n을 한 5 정도 의심해 볼 수 있지. n이 5라면 얘는 11이고 6이니까 빙고. 맞아, 5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요. 이해했어요? 넘어갈게요. 야, 헌터니 준비됐네. 586번을 보겠습니다. 아니요? 그냥 586번에 1번 하고 587번에 두 개를 볼게요. (360의) 양의 약수 중에서 뭐의 배수인 거 찾으세요? 자, 이거 어떻게 찾는지 봐. 2의 배수라고 하는 것은 2가 적어도 한 번은 곱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360을 일단은 잘게하게 쪼개보자. 360은 36 곱하기 10. 36은 2 2개, 3 2개. 10은 2 하나, 5 하나니까 2 3개, 3 2개, 5 하나로 되어 있어요. 360은. 됐니? 그럼 아까 우리 약수 개수 구할 때 어떻게 했는지 한 번만 생각해 보게. 약수는 2를 몇 개 쓸지, 3을 몇 개 쓸지, 여기서 5까지 있으니까 5를 몇 개 쓸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2는 원래 3개까지 있으니까 이만큼 사용할 수 있었는데 각각에 대해서 3은 3개를 사용할 수 있었는데 5는 빵일이지. 맞지? 근데 여기서 제한 조건이 붙었어. 뭐의 배수? 2의 배수. 2의 배수니까 저만 기둘. 2의 배수니까 누가 중요하니? 2가 중요하네. 빵개 쓰면은 안 되지. 너만 삭제하면 돼. 2가 원래 쓸 수 있는 게 2는 빵개, 1개, 2개, 3개 쓸 수 있었잖아요. 빵개가 제거가 됐어. 그럼 2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몇 가지지? 3가지야. 2로 표현할 수 있는 게 3가지. 3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여전히
3개. 5는 2개니까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 오케이. 이게 원리예요. 이해했어요? 그러면은 587번에 짝수의 개수 5의 배수의 개수 찾을 수 있겠니? 5의 배수는 5가 최소한 하나가 곱해져야 되고 짝수의 개수는 2가 최소한 하나가 곱해져야 됩니다. 해볼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해보시고 선생님이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나랑 눈이 처음 마주치는 사람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렇게 빼면서 이었구나. 그래요. 자, 고개를 들라. 풀어졌나요? 네. 자, 해결 한번 같이 봐볼까요? 300은 3 하나, 2 2개, 5 2개네요. 그러면 짝수는 2가 적어도 하나 포함돼야 되니까 3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0개, 1개, 2가지. 2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짝수니까 1개, 2개, 2가지. 5로 표현할 수 있는 거 0, 1, 2, 3가지. 해서 이만큼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5의 배수는 3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0개, 1개, 2로 표현할 수 있는 거 0개, 1개, 2개, 5로 표현할 수 있는 거 1개, 2개니까 둘 다 12가지씩 나오게 되겠네요. 할 수 있겠어요? 네. 자, 그 다음 여기는 뭐 간단하죠? A, B, P, Q를 연결하는 도로가 있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한 번 지나간 지점은 지나갈 수 없다.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방법이 있어. A에서 P를 갔다가 B로 가요. 네, A에서 P로 가는 방법의 수가 세 가지가 있죠, 그렇죠? 두 가지가 있으니까 3 곱하기 2가지. 그 이유는 한 가지 내가 이 길을 선택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오고 얘도 두 가지 나오고 얘도 두 가지 나오고 그러니까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두 가지씩 나옵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두 가지씩이니까 6가지. A에서 B로 가는 방법의 수는 이렇게 P를 거쳐서 가던가 6가지 아니면은 Q를 거쳐서 가던가 같은 방식으로 두 가지에 대해서 몇 가지 선택권이 있어? 네 가지 선택권이 있으니까 2 곱하기 4에서 8개 14개 A, B 사이를 왕복하는데 P를 반드시 한 번만 지나가는 방법의 수. 왕복하는데 P를 한 번만 반복하니까 갈 때 P를 거쳐가다가 올 때는 Q로 오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Q로 갔다가 P로 돌아오는 방법이 있겠네요. 됐니? 얘는 어쨌든 노선이 한 바퀴를 돌아와야 되니까 첫 번째 P를 거쳐서 Q를 거쳐서 P를 거쳐서 B로 가고 Q를 거쳐서 돌아오는 방법을 생각하면 P로 가는 방법의 수 3가지, P에서 B 가는 거 2가지, B에서 Q 가는 거 4가지, Q에서 A 가는 거 몇 가지? 2가지. 다 곱해주면 되겠네요. 맞아요? 반대 방향으로 갈 때에도 똑같겠죠. 곱하기 얼마? 2 해주면 되겠네요. 이해했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얘는 선생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부정방정식을 만족하는 순서상의 개수인데요. 얘는 직접 찾아야 되는데 x, y, z에다 숫자 하나씩 넣어가면서 찾거든요. 개수가 큰 숫자 중심으로 찾는 게 좋습니다. 개수가 가장 큰 문자 중심으로 보는 게 경우를 훨씬 적게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z가 됐으니까 자연수만 찾으라고 했으니까 z가 1일 때부터 찾으면 돼요. z가 1일 때 x 플러스 2y는 얼마가 되니? 7. 이 상황에서도 개수가 큰 y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 y가 1이면 x는 얼마? 5. 어쨌든 y 값이 결정이 되면 x는 나머지를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x까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y가 2여도 돼, 안 돼? y가 3이어도 돼. y가 4이면 안 되죠? 그래서 z가 1일 때에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오고 3가지가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z가 2이면 x 플러스 2y는 얼마가 되니? 4. 이때 y 값도 y가 1이면 나올 것이고 y가 2이면 안 되죠. 그게 몇 가지야? z가 3이면 딱 봐도 안 되네요. z가 3이면 벌써 9가지에서 1밖에 안 되니까 경우는 이 4가지밖에 없겠네요. 직접 카운트하라는 문제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직접 카운트하는 것처럼 일일이 다 세야 돼요. 네. 그 투정도 받지 않겠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당연히.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이 593번 또 한번 볼게요. 1,000원, 5,000원, 만원짜리 종류의 지폐가 세 종류의 지폐가 있다. 이 지폐를 적어도 한 장씩은 사용해가지고 34,000원을 만드세요. 이거는 아까 그 문제와 동일합니다. 1,000원짜리 지폐를 X개 사용하고 5,000원짜리 Y개, 만원짜리 Z개 사용한다면 이건 이 방정식은 똑같죠. 1000X 플러스 5,000Y 플러스 10,000Z가 얼마? 34,000원이고 적어도 한 장씩이니까 X, Y, Z는 정수가 아니라 자연수. 그러니까 다 0 3개 떼고 시작하면 되겠지? 야, 우리 0 3개씩 다 털고 시작하자. 털. 오. 털. 그 다음에 Z에다가 Z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는 안 되겠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나눠서 카운트 하시면 돼요. 이해되었어요? 네. 아래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 구별되지 않은 거 똑같은 공 10개를 A, B, C한테 나누어 주려고 한다. 똑같은 공 10개를 A, B, C한테 나눠주니까 이들의 합이 총
10이라고 하는 방정식을 푸는 것이고 A가 공을 3개만 받도록 나누는 경우의 수라고 합니다. A가 그러니까 공이 몇 개예요? 3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한 개의 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얘는 0도 포함이네 이제. 그러면 내가 0부터 07부터 쭉 나가겠지. 얼마까지? 7년까지. 총 몇 개? 0부터 7까지니까 0부터 7까지 몇 개? 8개. 이렇게. 어렵지 않죠? 뿅. 홀리몰이 동전의 지불 방법의 수가 나왔네요. 여기 혹시 학교에 지불 나가신 분? 나오죠. 오. 아 벌써? 와우. 멋쟁이 학교들. 혹시 이 문제도 풀어봤나요? 학교에서? 어떻게 설명해 주시던가요? 그런 대학 걸로 바꿔서. 아, 네, 좋습니다. 그럼 더 이해하기가 쉽겠네요. 자, 여기 한번 가볼게. 여기는 아까 약수의 개수 있죠? 네. 약수의 개수하고 개념이 거의 비슷해요. 봐보세요. 나한테 지금 100원짜리가 2개가 있고 50원짜리가 2개.